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 갖다 밟아주십시오. 일동 국기에 대한 강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일동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바로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날씨가 보통 따뜻한데 이게 오늘 공사가 당황하실 텐데도 이렇게 우리 용산 구황대 본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앞에 있는 교재가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제가 한 달 동안 써오던 교재 갖다가 오늘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게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오늘 처음 선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버전을 갖다 처음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한데 그걸 갖다 전달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조언도 듣고 하면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 첨단인 교육을 갖다 하는 거는요, 부정선거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부정선거 전문가를 갖다 키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 전문가 하려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힘, 노력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맞닥뜨린 선거는 이제 석 달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4월 10일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번 4.10 총선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뚜렷한 목적을 또 타겟을 정확히 딱 잡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높으신 거다 성취하고자 하신 분은 뭐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동지민들한테 그걸 갖다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계신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부정선거라는 단어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없으세요? 네, 간혹 보면 부정선거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시는 분이 교육에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다 아시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간 부정선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출연한 거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몇십 년 전에 출연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체계화되고 조직적이 되고 시스템화되는 거는 2002년도 이후부터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야 정말 이거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는 2018년도서부터 2018년 동시지방선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다들 듣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2020년 4.15 총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부정선거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조직화하고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많이 겪어갖고 들인 노력만큼 모여진 정성만큼 소개 성과는 못 이뤘죠. 결과론적으로는 2020년도에 있었던 4.15 20대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를 떠나서 인류 역사상 최대 노골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최대 노골적인 부정선거. 그리고는 그것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셨죠. 젊은이서부터 나이 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싸워왔는데 싸우면서 그때 부정선거 저질렀던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진화도 하고 발전도 하고 변신을 갖다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목격한 저들의 모습은 지난 10월 13일이었던가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거기서 드러났던 모습이 저들의 최신 모습입니다. 최신 모습.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은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행하는 어떤 시스템 절차가 소위 4.10 20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할 걸 갖다 리허설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들의 행태를 갖다 저희들이 관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지들이 모여갖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했었던 이름이 불꽃 감시단이란 이름을 처음 이제 등장해서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 한 200여 명, 연인원으로 한 400여 명이 동원돼서 철저하게 관측을 한 결과 저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뭐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파악한 지금 자료가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는 천지딴판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갖고 지금 4.10 총선을 갖다가 준비해가면요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일 전혀 안 일어나요. 현장에서는 4년 전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갖다가 접하면서 정말 그거 잘했다고 느낀 게 우리가 그걸 못했으면은 정말 많은 걸 갖다 저희들이 미스할 수가 있었고 이번 4.10 총선에 또 한 번 큰 실수를 갖다 하면서 또 땅을 치고 해야 하는 그런 식의 역사를 갖다 되풀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갖다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크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요 저쪽 암흑 세력이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다 후보자를 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그 선거 역사상 소위 그 진보 측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특정 지역, 호남 지역에 속했다고 하는 정당이 전국 250상 또는 전국의 모든 그 지역구 선거구에서 후보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21대 선거가 처음이었어요. 21대 선거가. 그만큼 저들은 253개 선거를 다 부정선거하고 조작선거 하려고 작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결과를 딱 보니까 TK 지역 몇 군데를 빼놓고는 다 조작선거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갖고 이번에는 저들이 그렇게까지 대규모는 할 거라고 예측되지 않고 그 수도권이 핵심 지역이고 그다음 충청권 그걸 갖다 중심으로 그 저희들이 저들 측에서 경합지 또는 전략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 찍어서 거기서 주로 부정 조작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산권에서도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그 시대 인물이 부산 가서 희한한 쇼를 하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가능성이 적어졌어요. 부산 쪽 이슈가 확 돌아서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산은 이제 그 별로 안 할 것 같고 수도권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수도권? 121개입니다. 수도권이. 서울이 49개, 경기도가 59개, 인천이 13개. 그래서 수도권이 121개입니다. 121개 중에서 그 저들이 최소한 5, 60개 정도는 중점적으로 부정 조작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5, 60개 정도를. 그 5, 60개 정도가 예측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그 일반적으로 그 지난 그 24년 동안의 그 선거 추세 갖다 쭉 보면은요. 선거 추세를 쭉 보면은 특히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보수 쪽이 이긴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딱 2번. 지난 24년 동안에 딱 2번 있었던 것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명박 정권 말기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 이명박 정권 초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그때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 넘어가고 그 정권 출범한 1년이 안 돼서 이루어진 총선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해갖고 당시에 민주당이 89석인가밖에 차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당시에 그 민주당 보고 귀태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노무현 효과였어요. 노무현 효과. 노무현 때문에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으니까 그때 대승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명박 정권의 그 인기도나 지지도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박근혜라는 이름 하에서 그때 총선을 치렀어요. 그래갖고 153석인가 152석을 차지하면서 이겼었죠. 그래서 지난 24년 동안 딱 2번 그렇게 이겼던 거예요. 딱 2번. 근데 152석인가 3석을 차지할 때 수도권에서 몇 석 차지했는지 아세요? 그때? 수도권 121개 중에서 43석 차지했습니다. 121개 43석. 그 소리가 뭐냐면은 수도권에서는 3분의 1타작만 해도 그의 총선을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보수가. 3분의 1타작. 다르게 얘기하면 3분의 1타작을 하기도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40명 당선시키기도 어려워요. 수도권에서 보수를 갖다가. 그게 지난 24년 동안의 선거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21대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몇 명 당선됐냐면 16명 당선됐어요. 16명. 그래서 121개 지역구에서 16명이니까 한 7% 승률이 7% 그렇게 됐던 거예요. 승률이. 그러면 이번에 승률이 한 30명이 넘어가면은 지난번에 비해서 2배인 거고요. 40석 이상을 차지한다 치면 어마어마한 승리인 겁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그리고 40석 이상을 차지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 참 어렵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지만 이번 총선에 어쩌면 보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수도권에서 이긴다 치면. 근데 40세 이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한 경합 지역이 한 50군데 정도가 돼 수도권이 보통 50군데 경합 지역에서 부정선거 갖다가 좀 막아갖고 좀 한 10군데라도 저희들이 그 방어할 수 있다 치면은 그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경합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몇 표 차로 보통 그
벌어집니까? 5,000배 이하 차예요. 5,000배 이하 차로 벌어집니다. 당락이 결정돼요. 5,000배 이하로.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는 1,000배 이하로 당락이 결정되는 데도 많고요. 500배 이하로 결정되는 데도 꽤 됩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번에 그 강속을 해보니까 그 몇천 표 조작하는 것이 그 잡히더라고요. 근데 몇천 표를 갖다 조작을 해도 당락이 바뀔 때가 꽤 많이 됩니다. 꽤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들이 그 시도할 방법이 또 뭐냐면은 과거처럼 멍청하게 하질 않아요.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저들이 이제 어떤 그 특정 그 투표함에서 어떻게 조작하겠다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 투표함에 그 표를 갈아치거나 투표함에 표를 갖다서 증강시키거나 라고 하는 거 갖다가 개표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 맞춰놓습니다. 개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개표장에 일단 들어와서 투표함이 뚜껑이 열렸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냐면은 지난 4년 전에는 저들이 정말 엉성했어요. 그래갖고 다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뭐 줄주의 사탕표, 무슨 요거레표, 무슨 뭐 본들 먹은 표, 무슨 뭐 별별 희한한 표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뭐 색깔이 다른 표, 두께가 다른 표, 별게 다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 강서에서 보니까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이 일단 개함이 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그럼 이거가 팩트라고 우리가 전제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막을 수 있냐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막을 수 있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4.19 총선에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야 돼요. 준비를 해 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작전을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실시간 방송인데 해도 되나요? 네네. 작전을 수행하려 그러면은 작전을 수행할 병사가 필요합니다. 병사.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 만들어내고 작전 짜내도 그걸 수행할 군대가 없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는 군대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군대인지 갖다 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도 우리 정말 제가 그때 했을 때 한 100군데 정도 그 전국에서 한 5군데 그 지역구를 갖다가 감시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었는데 엉터리였죠. 엉터리. 동원된 사람들이 훈련 상태가. 그래갖고 소개 성과 전혀 못 이뤘었죠. 그래서 그 역사상 최대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지난 3구 대선하고 6.1 지선을 볼 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 2020년도에 그 어떤 그 경험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철을 삼아서 같은 실수 안 하겠다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3구 대선하고 6.1 지선에서도 많은 실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지난 3구 대선 6.1 지선 때 그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욕 엄청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욕. 정말 그 이분양으로 하냐고. 제가 그때 욕 하도 많이 먹어갖고 제가 한 10년은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뭐 2020년보다 나아져갖고 뭐 선거를 이겼어요. 하여튼 대선도 이겼고 그리고 지선도 이겼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정말 그보다 더 발전해서 요번엔 욕 먹을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사람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직을 짤 때는 잘 아시다시피 조직은 위에서부터 짜야 돼요. 밑에서 짜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짜는데 어떻게 짜야 되냐면요. 그 밑에 그림 있죠. 그림을 보시면은 뭐 부항대 공무원 여기 존재하니까 지도 부항대 지휘부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휘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서울 지휘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에 성구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49개가 서울에 그 성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조직을 갖다가 만들 때는 조직을 갖다가 전투 단위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전투 단위가. 이번엔 총선이잖아요. 총선이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역구 단위로. 그래서 49개 전투 현장이 있는 거예요. 전장이. 그래서 지역구 49개에 대한 위원장들이 하나씩 배정이 돼야 돼. 그것이 뭐 구위원장이 해도 되고 뭐 경림을 해도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49명의
지역구 위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산은 이제 그 지역구 하나죠.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동작군 2개죠. 동작군 2명 있어야 되는 거고, 강서구는 3명일 거예요. 3명. 강서구 가불병 3개. 강서구 3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동군 2명이니까 2개. 뭐 강남구는 3개니까 3개. 뭐 광진구는 2개니까 2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구별로, 선거구별로 위원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 위원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밑에는 행정동사무소 기준, 행정동사무소 기준으로 그 중간 간부라고 하는 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장이. 왜 행정동 단위로 하신지 아세요? 아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전투표소를 중요시 여기는데, 사전투표소는 행정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됩니다. 행정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가 돼요. 그래서 행정동 단위로 중간 간부 또는 조장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정도까지 선임이 돼야지 이 참관을 하시겠다 또는 감시를 하시겠다는 그 군사들이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500명, 1000명을 모아놔도 그 지휘통제 계통이 없잖아요. 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우왕좌왕하고 아무 성과도 못 냅니다. 아무 성과도. 애만 쓰지 아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지휘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병사를 모으는데, 병사는 그 지역에서도 이제 그 간부들이 그 모으시지만, 저희들 본부에서 주로 이제 모읍니다. 본부에서 이제 그 ARS라든가 뭐 SNS라든가 등등 해갖고 모으는데, 지난 그 상부대선하고 6.1 지선에서 저희들이 그 뭐 ARS, SNS 등등을 통해갖고 22,000명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 좀 더 모을 것 같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모을 거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모으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작년 그 상부 대선 때 저희들이 얼마 썼냐면요, 사람들 그 참관인 신청하세요라고 홍보하면서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홍보 비용으로는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왜 그 1,000만 원이 나갔냐면은, 저희들이 그 ARS 딱 돌리니까 한 50만 명 분들에게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50만 명 응답을 주셨고, 50만 명한테 다 SS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문자를. 50만 명한테 문자 보내려면 그게 얼마만큼 비싼지 다들 아시죠? 문자 한 통당 몇십 원이에요. 곱하기 50만 해보세요. 그것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한 3번 걸쳐 보냅니다. 3번 걸쳐 보내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신문에 광고 됩니다. 신문에 광고. 보통 그 1급 그 신문에다가 한 번 광고를 할 때는 보통 400만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딜을 해요. 그래서 3번 정도 연속해 낼 테니까 좀 싸게 해줘. 그럼 좀 깎아지 않아, 반값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신문도 광고 내고 해서 그때 모았던 인원이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 근데 그 사실 22,000명이 충분한 숫자 아닙니다. 부족한 숫자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더 많은 숫자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 작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 그 다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짜고,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모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모인 사람들 갖다가 빨리빨리 조직 편제를 해가야 돼요. 조직 편제를 해가야 되는데, 조직 편제가 한다는 게 그 사신 동네 중심으로 해갖고 나는 어떤 행정동 그 사전투표소 맡길 사람을 미리미리 정해 가셔야 돼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병무현상이라고 엄청나게 고생해요. 미리 해야 돼, 미리.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저희들이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느 동에 가서 하겠어 라고 하는 건 별로 안 변해. 처음에 딱 정하신 대로 끝에 가서 거기 그렇게 하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변하시더라고. 나 그 두 번째 날 그 오후에 가서 할래거든. 나 그냥 일 생겨서 안 돼. 내 뭐 친척이 결혼식이래. 그래서 나 첫째 날 오후에 갈래. 이렇게 변하시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많이 변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개최하지. 그다음 이분들 대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갖다 많이 해보다 보니까 교육한 내용이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머리에 쏙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쏙 안 들어요. 반복해서 해야 되겠다. 반복해서 한 10분 정도의 내용이 머리에 탁 박히도록, 그 내용 갖고도 충분하도록 압축해서 명확하게 머리에 반복해서 해갖고 딱 박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언제 교재 보고 있고 공부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머리에 등가하고 다 해야지. 그래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 신경 쓰고 있는 게, 지금 그
1등급 전사, 그 특전사 등급의 그 대원을 갖다 기르자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국방대 특전사라고 이름 줬어요. 그래서 국방대 특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 특전사는 그 특급 전투요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소한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확보를 해갖고 그런 등급의 분들을 각 지역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했으면 합니다. 각 지역마다 전투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몇만 명 모으고 교육시키고 조직 분재했을 때 거기 모이신 분들의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눠집니다. 4등급. 첫 번째는 당일 투표소 참관이 들어가시는 분들. 두 번째가 사전 투표소 참관 들어가시는 분들. 세 번째가 개표소에 참관 들어가시는 분들. 네 번째가 제일 높은 등급이 전투대원, 전투요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등급 이상을 하셔야 되냐면요, 사전 투표소 참관 들어가신 등급 이상을 다 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사전 투표소 참관 들어가신 등급을. 그래서 그걸 갖다 목표로 마음속에 딱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요번 4.20 총선을 갖다가 저희 감시한다, 구성선 맡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전략 프레임 딱 이겁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이상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사전 참관만 하시려고 할 땐 첫 번째 단계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정보 수집 단계. 전략적 단계가 4개입니다. 정보 수집, 그 다음 분석, 그 다음 적용, 그 다음 집행.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전 투표 참관인이 하실 거는 정보 수집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끝난 거야. 본인이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짠 전체 작전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될 자기의 몫은 다 100% 완수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체 작전이 수행돼 가는데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갖다 딱딱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몫만 다 해내면 됩니다. 정보 수집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분석. 이거는 지휘부가 해야 돼요. 지휘부하고 본부에 달립니다. 분석은. 세 번째 적용하고 실행은 누가 하냐. 적용은 개표소에 참관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적용을 하시는 거고, 실행하시는 거는 개표소에 참관인 들어가신 분들 플러스 전투요원, 전투대원이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게 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전투요원까지 하시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개표소 참관까지 들어가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럼 개표 참관의 요령까지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사전투표 참관에 내 역할만 충실해갖고 우리 국방대가 이번에 짜고 있는 전체 작전을 갖다가 내가 한 몫을 거두겠어, 한손 거두겠어 하신 분은 첫 번째 단계만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사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사전 투표소를 갖다 중시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보니까 사전 투표 갖고 조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 갖고 조작하는 건 별로 없더라. 사전 투표 갖고 조작하는 양이 많더라. 사전 투표에서도 관내 사전 투표 갖고 조작하는 게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투표 참관인 들어가신 분들은 딱 2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 관내 사전투표의 개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관내 사전투표의 개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서 참관하시게 되면요, 투표 함의, 투표지를 갖다가 투함하는 투표함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내 사전투표함이 있고 하나는 관외 사전투표함이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신경 끄세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관내 사전투표함만 눈 뚫어지게 붙여보면서 그걸 갖다 99%의 정확도로 개수를 하셔야 됩니다. 99%의 정확성으로 관내 사전투표함만. 그리고 또 이것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 혼자만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행정동 단위로 조장을 갖고 왔는데, 조장. 그 행정동이 하나의 조가 되는 거예요. 행정동이. 사전투표소를 갖다 들어가신 분들이 하나의 조가 되는데, 조가 연대 책임을 지어야 돼요. 연대 책임을. 연대 측에서 한 명이나 품권하면요, 나머지 조원들이 한 개 다 무효가 되버려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며칠 합니까?
이틀 하잖아요. 24시간. 첫날 12시간하고 두 번째 날 12시간 24시간 합니다. 첫날 오전, 첫날 오후, 두 번째 날 오전, 두 번째 날 오후. 금요일 날 오전,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오전, 토요일 날 오후. 4개 세션이 이루어져요. 4개 세션. 한 세션당 우리가 2명 들어가면 2명. 그러면은 한 산수표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필요한 인원은 4명이 필요합니다. 4명이. 왜냐하면은 한 분이 하루 12시간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5일 부려갖고 한 12시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2시간이. 한 10시간쯤 되니까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 그래갖고 저희들이 하는 게 6시간은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다음날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인데 4명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게 오전 2명, 오후 2명, 그 다음에 또 와서 오전 2명, 오후 2명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4명이 최소한 필요하고 반죽한 8명 있으면 더 좋아요. 8명 있으면. 근데 그 자주 우리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8명을 갖다가 모으기도 힘들고 훈련시키기도 힘들더라. 현실은. 그건 4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건 4명이 2명이 한 조가 돼갖고 2세션을 해서 4세션을 커버하는데 4세션에서 한 세션을 펑컨하잖아요. 남은 3세션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우리들이 계수한 걸 갖다 뭐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하냐면요. 성관이가 발표한 통계하고 비교를 해요. 성관이는 특정 투표소에서 오전에 몇 명 했다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동에서 한 투표에다 몇 명 했다가 나와요. 몇 명 했다고. 동 단위로 나와요. 동 단위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통계도 그거와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4세션 중에 하나씩 펑컨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3명이 3조가 한 개 다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언을 참가하신 분도 그 4명씩을 가지고 내가 펑컨하면 나머지 다 펑컨한다. 그리고 그 조를 갖다가 주의 감독하신 조장 또는 임원 되신 분들도 예비 인력을 갖다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요. 예비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비상처 보면은요. 반지 펑크가 나요. 반지 펑크가. 현실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10%가 펑크납니다. 10%가. 그래서 10% 예비 인력을 갖고 펑크가 나지 않도록 그걸 갖다가 긴급한 상황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그 전투의 단위가 지역구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구. 그 한 지역구에 사전투표소가 보통 몇 개가 있습니까? 사전투표소가. 이 서울이 좀 특이한 지역이어갖고요. 서울이 좀 특이한 지역이라서 그 4대문 안에 있는 지역구들은요. 사전투표소가 굉장히 많아요. 용산만 해도 한 10몇 개가 되고 중구 성동구도 네 그렇게 되고 종로구 같은 게 17개가 돼요. 사전투표소가. 네, 그렇게 많습니다. 이 4대문 안은. 근데 4대문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8개, 9개, 10개예요. 사전투표소가. 적어져요. 4대문을 벗어나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장 발전한 거는 그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선거구에 있는 모든 사전투표소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갖다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80%는 마지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9개 사전투표소가 있다 치면 최소 8개는 커버가 돼야지 거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돼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17개라 그러면 최소한 13개, 4개 정도는 커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용산구가 14개라고요? 16개. 16개라고 거기서 한 13개 이상은 커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정보 수집에서 그 정보가 실효성이 있는 정보에 이게 소용이 있는 거지 실효성이 없게 되면 다 헛고생하는 거야. 다 헛고생. 그래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정보 수집을 한다는 단 하나의 미션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대책임제거든요. 연대책임. 그래서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전투표 참관하실 때 그 오전조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오후조는 그날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갖다가 봉쇄 봉인을 합니다. 봉쇄 봉인하고 그걸 갖다가 사전투표 보관소로 옮겨가요. 근데 중요한 게 봉쇄 봉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봉쇄 봉인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주는 펜으로서 그냥 그 서명했어요. 봉인지에다 서명했습니다.
자기 이름 쓰거나 서명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생각이 있으시면 간인해갖고 공인지하고 그 투표함 뚜껑에다 걸쳐서 서명을 했죠.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개인 도장을 반드시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개인 도장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도장을.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그 여태까지 그 지난 4년 동안 그 모든 선거에 대한 그 조작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뻔뻔스럽게 봉지 뜯다 붙였다 해요. 그냥. 그리고 비슷하게 이름 써놔요. 그냥 거기다가. 그리고 그 괜찮다라고 그냥 우겨버려요. 개표소에서. 그런데 도장은 어영부영 본따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그리고 법에 거기 제가 그 있죠, 관리규칙 92조의 2 여기 보면은 참관인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면은 날인도 하고 서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가서 찍는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봤어. 도장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 봉인지에. 특히 인주어 찍어갖고 하려면 안 찍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 굵은 매직이 있죠. 그 모나미에서 나온 그 매직 캡이라고 하는 굵은 매직. 저게 좋더라고요. 저거. 여러 가지 유성 매직을 다 테스트해봤는데 저게 실효성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도장에다가 매직을 막 취한 다음에 딱 찍으려면 금방 말라버려요. 유성 매직이. 테스트해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금방 말라갖고 안 찍어져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원하면서 이거는. 그래갖고 요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본부 차원에서 이거 갖다 만개 살려고 그래요. 이 매직캡. 그래갖고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뭐 개인 도장 각자 계시니까 도장 가져가시면 되고, 이걸 하나씩 다 5조 참관조에도 이걸 하나씩 다 드리려고 그래요. 매직을. 그래서 봉인지에다가 할 때 본인 서명도 하시고 도장 딱 껴, 도장을 딱 찍어라 이거야. 도장을 딱 찍고, 도장을 봉지에다 찍고, 투표함에다가 찍고, 거기에다 찍고, 그 다음 그 밑에 행랑에다가 거기다 찍고, 여러분들 찍을 때 다 찍으세요. 여러 번. 왜냐하면 그 봉쇄봉인은 많이 찍어도 되는 거예요. 봉쇄봉인은. 투표관리관이 여기만 찍으세요 했다 거기만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은 그렇게 해야 될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지 요 안에 있다면 서명하세요.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참관인이 자기가 봉쇄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근데 참관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법에 그렇게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는 아이디어 중요한 것이 도장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장을 찍으면은 저들이 투표함 바꿔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도장은 흉내기가 어렵잖아요. 도장. 근데 도장은 안 치고 갖고 와고 이거 어렵게 도장 안 찍은 거라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렇게 봉쇄봉인을 한 다음에 그 오후주에 계신 분 그 사진을 촬영을 반드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촬영 안 하면 한 개 소용이 없어요. 촬영을 갖다가 근접 사진, 저희 저반 사진이라고 하죠. 근접 사진 찍고 멀리서 해갖고 위치도 찍는 그런 사진 찍고 해갖고 사진을 되도록 많이 찍으셔서 그 사진을 갖다가 우리 부항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사진을 업로드하는 시스템 만들 텐데 보통 그 어른들이 보니까 시스템 업로드하는 게 좀 서투르시더라고. 그래갖고 그 지역구에 그 임원들하고 조장들 있지,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사진 전송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도 사진 전송을 못 하신 분 계세요? 그것도 못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사진 전송. 그래서 최소한 그 사전 투표 참관이 5조에 들어가신 분은 사진 전송을 갖다가 하신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 그거 할 줄 모르면은 서명하고 뭐하고 사진 찍는 게 다 소용이 없어. 전송을 해야지만 그날 5조에 들어가신 분의 임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사진 투표 참관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개수가 또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대 책임으로 져갖고 하셔라 라고 하는 거. 개수하셔라. 개수하게 하셔라. 두 번째, 봉쇄봉인할 때 서명뿐만 아니라 도장 찍고 사진 찍어갖고 사진을 갖다가 그 지역구 위원장 간부한테 줘라. 이거예요. 사진투표 참관이 이것만 하시면은요, 우리도 이번에 작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딴 거 할 게 없어요. 모든 작전 시행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몇 명이? 사전투표소에 들어가실 인원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를 따져봐. 용산구 16개라 그랬죠? 16 곱하기 4하면 몇 명이다? 네? 64명이죠? 그럼 거기다 예비 인력 10% 있어야 되죠? 그럼 70명. 용산구만 70명의 사전투표 참가인을 갖다 훈련시켜야 되는 거,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본 투표가